자, 시작하겠습니다. 똥겜 각이냐? 운동장에 있는 그녀는 한 발짝 한 발짝 바닥에 있는 물을 피해 발을 내딛는다.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함께 햇살을 피하기 위한 우산은 살짝씩 흔들린다. 어제 내렸던 비는 서서히 마르고 있었고 그녀는 재미있는 장난이나 치듯 바닥에 있는 물 웅덩이 피하고 있었다. 아, 잠깐 이거 소리 안 나? 아이씨, 여자 목소리 안 낼게요. 자! 깜짝 놀라 옆을 바라보자 언제 온 건지 도희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니, 깜짝 놀랐잖아. 하지만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반응과는 반대로 도희는 재미있는 걸 본 것처럼 미소 지고 있다. 일단 운동장에 놀고 있는 이랑이에 대해 대답해줘야 되겠어. 우선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와 관련된 물리적인 원리를 봐야 돼. 참고로 이거 신작이에요. 이거 DLC한 이런 거 아니에요. 흔히 알려진 현상인 거리와 물체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는 기본적으로 손의 길이와 팔의 길이에 제한되게 돼. 대부분의 인간은 팔을 뻗어도 최대한 여자랑 논리적으로 최대한 대화할 뻗어도 생각을 하지 몇 말아야죠. 미터밖에 닿을 수밖에 감성으로 없어. 대화람. 그리고 상대방의 크기도 10m 정도 거대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복도에서 운동장에 있는 사람에게 손이 닿을 수 없는 거야. 도희는 물어보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았다. 도희는 내가 바른 시선을 쫓아 가만히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아이당이를 보고 있었다. 운동장 혼자 놀고 있는 이랑을 보고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아, 요거에 그거 설정 있어요. 그 미휘월이라는 장소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설정. 도희 말대로다. 미휘월 심화학교는 회장과 부회장 뽑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 회장의 권한이 크다.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정기인 사람 미휘월 심화학교 출신 경우가 많았다. 출신으로도 언급이 되는데 학생회장이라면 더 강한 어필이 되겠지. 그렇게 입학할 때부터 학생회장이 정해진다는 소문도 있긴 하지만 투표로 선출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진 않다. 정도로 알고 있다. 오죽하면 미월 심야학교 학생회장 출신은 원죄를 1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다. 학생회장 몇 번 본 적 없지 않아? 놀고 먹는 직책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그곳의 매력을 느낀 거 특이하네. 꺼진 휴대폰과 이랑이는 동일하다. 둘 다 건드려봤다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그건 그래. 운동장에서 물을 피하는 장난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도인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다. 공방에서 어느 걸 물어봤을 때 도인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두 눈에 호기심이 가득해 보인다. 아무래도 도인은 이랑의 사이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것 같다. 이랑이는 말이 없다.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은 긴 대화가 이어지진 않는다. 확실히 내가 말을 걸었을 땐 돌아온 대답은 더 긴 편이다. 역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이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랑이의 말을 걸 수는 없다. 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이다. 연예인에게 사진 정도는 같이 찍자고 할 수 있지만 대화적 하긴 어렵지. 어처구니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심화학교 입학하고 난 뒤에 이랑이에 대한 위화감 느끼기 시작했다. 이랑이는 원래부터 이목을 끌었지만 심화학교 때부터 그게 극대화되었다고 해야 될까? 지금 학생회장 후보로 불리고 있는 시점에서 내 생각은 더 명확해졌다. 본인은 자각도 없는 것 같지만 애초에 나와 걔는 방향이 달라. 의아하게 나를 바라본 도희에게 따로 더 할 말은 없었다.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이랑이 불러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고개를 끄덕인 이랑이는 교실 뒤에 있는 물뿌리개를 들었다. 안 된대? 혼잣말과 함께 나는 이랑이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운동장에 도착한 이랑이는 물뿌리개를 들고 식수대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선생님이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라는 부탁받겠지. 그걸 거절할 수 없었던 것 같고. 이랑이는 식수대 앞에 물뿌리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리 줘. 이랑이가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빼앗아 내가 대신 물을 채웠다. 불을 켜자마자 튄 물방울 때문에 이랑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물방울은 이랑이가 신던 하얀색 신발에 튀었지만 햇볕 때문에 금세 말랐다. 옆에 있는 화분에 물 좀 대는 거지? 선생님도 너에 대해 알 텐데 굳이 시킨 건 낙질이다.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면 선생님은 이랑이의 트라우마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닐까? 머리 아프다. 물이나 채우도록 하자. 플라스틱에 물 닿는 소리만 정적을 메우고 있다. 이랑이도 가만히 물 뿌리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떠오른 것도 없었기에 나도 가만히 물 뿌리게만 바라봤다. 자동이 없네. 오토가 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은 가득 찼고 나는 물 뿌리기를 들어 화분에 천천히 물을 주었다. 이랑이는 한 발짝 떨어져 가만히 내가 화분에 물 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물을 준 동안 이랑이에 대해 조합한 거? 반장도 아니니 너에게 왜 계속 심부름 시킨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어. 책임감만큼 피곤한 거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인은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절할 땐 거절해야 돼. 참아가면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 못했잖아. 이랑이는 딴청 피웠다. 그렇게 항상 해결될 수 있을 리 없잖아. 하지만 이랑이는 나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 이랑이가 잘못된 건지 누구도 잘못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이랑이가 틀렸다면 꼬집고 싶다. 물 주는 소리도 듣기 힘들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화분에 물을 주는 나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랑이는 물을 무서워한다. 자세한 건 기억하고 싶지 않다. 먼 과거의 일이다. 물어보는 것만은 이랑이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지도 말을 꺼내지도 않는다. 하지만 소문이란 건 평소에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특색 때문에 금방 퍼지게 된다. 이랑이에 대해 미휘월 심화학교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게 물공포증이다. 일반적이지는 않지. 아무리 생각해 고의 아니야? 굳이 이랑이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 심부름이다. 어느새 화분에 물 준 일이 끝이 났다. 나는 물 뿌리기를 이랑이에 건넸다. 아무리 그래도 거절할 땐 거절해야 돼.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다니까. 고집이 정말 세군. 교실로 돌아갈 때 복도에서 여학생이 나를 붙잡았다. 너는 인터뷰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던 마이크를 들이며 초록초록 나를 바라보고 있다. 거절하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대하고 기대하고 있던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야기만 들어서 후보라기보단 차기의 학생회장이 아니야. 요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규칙에 얽매인 학교가 될 수 있겠네. 돈도 유명하지만 학생이 바라는 학생회장 부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왜? 학생이 하자고 어울리는 학생 널리고 널렸잖아. 방송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꽤 대단한 사람인걸? 1학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지셨다니 신기하다. 방송부는 자신의 첫 수업 건네 보였다. 포켓몬스터 설명까지 찍혀있잖아. 속에 내가 아는 정보와 네가 아는 정보의 깊이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이야. 인터뷰를 알아면 포기하는 게 좋겠어. 그 외에 아는 내용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이해하고 쉽지도 않다. 어느 정도 대답을 하고 난 뒤에는 방송부는 서로의 시선을 교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인터뷰가 되었을까? 나의 대답에 방송부는 아쉬운 듯 마지막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대단한 사이는 아니야. 그렇다면 사람 잘못 찾았어. 얘기해줄 만한 게 없거든. 단칼에 따라 대답했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게 인사를 하며 방송부원은 방송 방향을 가버렸다. 바닥을 살펴보자 아무래도 분실물로 보이는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점프를 해더니 흘렸나 보네. 아유, 돌려줘야 되겠어. 방송부로 가던 도중 빈 교시가 생각한 곳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곤란한 상황이 처음 모양이다. 말도 안 되는 계략을 들었다. 사기 핵상을 유력하다는 이유로 이랑이가 타겟이 된 거지. 나는 천천히 뒷걸음쳤다. 혹여나 소리가 세지 않을까 살금살금 바람 쐐기 많이 있는 목소리도. 아, 미쳤구만.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저런 계략 꾸미는 애가 우리 학교에 있을 줄 몰랐다. 어쩌지? 미리 1학년한테 알리는 게 좋을까? 경찰에 발각된 도둑마냥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고 다시 봐도 누군지 몰랐다. 다만 선배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아, 네네네. 대답은 선배는 한숨 내쉬더니 자신의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 움직임에 지친 기색이 옅었고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다만 상반되듯 날카로운 태도는 마치 작은 거 하나 놓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잘 정돈된 오면무새 침착한 태도? 학생인가? 제가요? 아무리 선배라 터무니없는 막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당황한 건 아무래도 상관없고 그 마이페이스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선배 숨어 들었다는 거잖아요. 선배는 당당하게 팔짱 끼고 있었다. 키가 아주 작긴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눈초리다. 선배도 조금 나대시게 아니. 나에게 말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 되었다. 다만 어디서부터 반박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지 어림져서 잡을 수 없었기에 가만히 있기로 했다. 그렇고 이 사람 몇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상대방을 처리한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아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아요. 야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당연하죠. 쌈마이하네요 느낌이. 꾸민 이야기 들다 이대로 내는 이랑이가 피해를 입게 된다. 못 들어서 넘어갈 수 없다. 내가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오늘 말을 걸었을 때도 예전과 같이 대화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머릿속에 복잡한 여러가지 일이 있었기에 어쨌든 내버려둘 수 없다. 네 알겠어요. 대답을 듣고 상대방 만족한 듯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금 일어난 일이 너무 비성장소이다. 마치 상상 속에 일어날 듯 일을 겪은 것 같다. 그도 그렇게 갑자기 누군가도 모르는 사람이 이랑을 괴롭히고 있다 선언하지 않나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지 않나. 전혀? 오히려 혼났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 성격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이상하다. 이후 방송부에 도착해 지갑은 잘 돌려주었다. 학생! 잠시 나와봐. 교실에 쉬고 있을 때 한눈에 봐도 꽤나 건장해 보이는 선배가 나를 불렀다. 험악한 분위기 아니게 걱정보다 의문이 더 강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모른다는 대답에 달라질 거 없다.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다. 선도부 활동 중 마침 좋은 얘기 들었어. 방송부에 잃어버린 지갑 찾아줬다며? 당연하지만 요즘은 당연한 일이 또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런 너라면 이걸 맡길 수 있겠어. 바로 선도부 배지. 이게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어. 항상 점심시간 되면 밖에 나가거나 뭘 사먹거나 노는 애들 있거든? 그런 학생을 상대로 선도 활동하면 돼. 어째서 결론이 그렇게. 요러시고 나 갈게. 선도부로 보이는 사람은 멋대로 배지 던져주면 손을 흔들곤 살았다. 점심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겠어. 행동 방향이 넓어졌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애인 선배는 오랫동안 기다린 듯 발끝에 굳은 벽도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나를 발견하고선 가만히 팔짱 낀 채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제 이름은 갑자기 이름 물어볼 줄 몰랐다. 이거 안 되거든요? 키보드로 할게요. 말을 뱉어놓고 심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앤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 한 들었다. 우리 학교에서 말이에요? 네.
사실 정말 악질이네요. 어마저말 때 N 선배는 눈을 뜨고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예이! 좋아요. N 선배 잠깐 토론하고는 시간이 조금 지나 있었다. 이랑이가 어떤 신발 신는지 직접 물어보는 건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갑자기 신발을 물어보는 건 이상하겠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발사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N 선배는 손을 흔들고 어디랑 가버렸다. 이랑이 신발 사이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우선 지금부터 학교로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 같다. 내가 할 일은 따로 기록해 두었다. 이랑이는 복도에 서서 가만히 바깥 풍경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로 광합성을 하듯 그저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을 뿐이다. 복도에 설문조사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들어볼까. 발에 잘 맞는 거. 포시즌. 학교에서 부심을 맡아두거나 찾아주지 않습니다. 부심을 있을 경우 교무실보다 도움 줄 수 없습니다. 중요 물품은 학교에 가져오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 꼭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 보호하시 바랍니다. 아무래도 부심을 얻게 되더라도 교무실 가져다 주는 건 의미가 없는 행동일 것 같다. 주인을 찾아주거나 내가 가질 편이 나아 보인다.
도희는 나의 말을 들으며 운동용품 포시즌 혹시 운동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 컴퓨터 도희가 가르쳐주는 컴퓨터 보였다. 사용할 일이 없긴 하지만 이런 일을 사용할 때는 잘 모르겠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건을 거드리면 안 된다. 과거에는 교실에 있던 PC를 사용하기 위해 줄을 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만 지금 같은 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인터넷 돌아다닌다고 해도 게임을 한다고 해도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과거의 전자기기 일부적으로 취급되는 정도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씨발. 필요하지 당연히. 나우차 교실에 있는 PC를 건드려볼 생각 없는다. 그건 PC야 구리가 그런 거고 미친놈아. 에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PC를 켜자 PC는 겨울잠을 깬 듯 긴 공명 소리와 함께 모니터 화면을 띄웠다. 전원을 버튼을 누르면 금방 화면이 뜨는 스마트폰과 다른 그야말로 고대의 기기 전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509 혹시 무시합니까 지금? 슈팅이 끝나니 누군가 과거에 인터넷 검색했는데 신발에 대한 검색 흔적이 남아있었다. 발에 착용할 수 있는 유리교. 발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 기능 제공하며 특수 목적을 위해 제작된 신발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미족 보행하는 인간의 특성상 구매할 때 기능과 내구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 신발로 유명한 브랜드 슈퍼 부스트, 포시스, 한량화 등이 있다. 교실엔 칠판은 평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뭇거뭇 지은 음식이 남아있다. 칠판 오른쪽 구성에 미어 완성된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 자로된 듯 깔끔하게 선은 그어지만 완성시키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이 선하게 보인다. 의미 없어 보이는 낙서다. 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방송 중. 기대를 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말을 건 건 아니다. 어떤 승부인데? 경로 들어 당황스럽고 저라도 유쾌한 성우 아닐 것 같아요. 확실히 이랑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조용히 있을 것 같다. 누군가 도와준 사람 없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당하기만 할지도 모른다. 물론 어디까지나 상상이다. 다만 그런 상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마음이 든다. 그럼 신발을 교체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앤 선배 말은 심하게 들리겠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방법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앤 선배는 대답 대신 나를 돌아올 것 같다.
선도부가 되었다는 것에 주변에서는 다소 놀란 반응이었는데 선배의 반응은 다 미적지근했다. 선배 계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따뜻한 햇살과 가벼운 바람 불고 있다. 내 입속은 깔끔하게 마감돼 있다. 이가 오면 미끄러져 죽겠어. 어? 누가 버리고 낸 덩굴에 자아가 하나 있었다. 필요할지 모여 챙기도록 하자. 자를 얻었다. 곤란해 학생. 여기 이런 거 같은데 어디 있는 거지? 돌아간다. 응, 꺼져. 잠깐만, 교실에서 칠판. 일제 완벽한 삼각형 그려달라. 다가있어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 미완성된 삼각형 그려달라고 달라진 거 없었지만 누군가 나의 그림 보고 넋이 나가 시끄러 소리치고 있었다. 고작 삼각형 그린 것 보는데 낙설해서 기분이 나빠진 걸까? 다양한 문양이 들어졌다니 처음 듣는데? 그린 건 쉽지 않게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집단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겠지. 그렇다고 하지만 학교에 낙서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처음 듣는 이게 황당하기만 하다. 선배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까? 누가 그렸는지 아직 알 수 없고. 이야기를 듣고 떠보니 학교에 설문조사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 떠올랐다. 비밀 투표로 진행된 독재자 공개 투표라는 사실도 이 일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삼각형 완성했을 뿐이지. 네 논리대로 일루미나티의 삼각형을 먹고 트라이앵글로 노래하고 이집트 자주 여행 다녔지. 좀 닥쳐줬으면 좋겠다. 너무 비약적이라 어떤 부분에 반박해서 묻어질 것 같이 마치 예리코의 성격 같았다. 다만 이런 신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학교에 찾기는 어렵기에 가만히 들어보게 됐다. 칠판에 낙서한다고 제지당하지 않지. 지우면 끝이잖아. 그리고 내 논리대로라면 미휘월 심학교가 거대한 일루미나티 나라인 건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는 건 너도 일루미나티 일원이 되는 거잖아. 그것까지 생각하면 쩔쩔매기 시작했다. 자야. 지금 바로 돌려주고 그 외에 활용처였던 거기서 먼저 활용하게 돌려주겠어. 자, 옥상. 그야말로 들고 있던 자를 건드려 표정이 밝아졌다. 선도부 애들은 야외로 이동. 신발 가게. 신발 가게에 들어서 나무 바닥이 오래된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냈다. 가게 안은 따뜻한 종류의 빗소리가 있었고 은은한 가죽 내가 끄져 스쳤다. 눈길에 놀리던 다양한 종류의 신발들이 매대에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신발 가게는 자주 찾는 곳이 아니다 보니 조금 어색하다. 여러 신발이 구비되어 있고 점 내 인기 상품도 안내되어 있었다.
구비된 신발들의 대부분 포시즌이다. 아무래도 이 중에서 이랑이가 신은 신발이 있겠지. 이죠. 이랑이가 들고 있던 물부르기를 빼앗아 내가 대신 물을 채웠다. 물을 켜자마자 튄 물방울 때문에 이랑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물방울은 이랑이가 신던 하얀색 신발을 튀었지만 햇볕 때문에 금세 말랐다. 이건 넘어갈게요. 나는 매대에 있는 신발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모델 중에 어떠한 색이 있는지 표시되어 있었고 하늘색도 메이저한 색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발은 많이 없었다. 하얀색 신발 중에 추려봤을 때 남는 신발은 Summer Stain SBGZ 말고 없었을 거예요. 이 중에 이랑이가 신은 신발을 찾으면 될 것 같다. 이랑이가 신었던 신발과 비슷한 디자인인 건 Summer Step SBGZ 뿐이다. Summer Step만큼 이랑이가 어려운 게 없겠네. 빠르게 마르는 신발이라면 더욱더. 수영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떠올랐다. 포시즈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브랜드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모델명은 지금 기억이 나야 한다. SBDZ 신발을 보고 고르고 있자 정원이 질문 던졌다. 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235죠. 네, 그럼 잠시 기다려주세요. 얼마 지나자 예쁘게 포장된 신발 상자를 내게 보여주었다. 신발만 넣으면 되는 거라 포장은 상관없지만 누군가 선물을 하는 것 같아 괜히 들뜬다. 그렇게 신발을 계산하고 나는 가게에서 나왔다. 신발장 근처에 도착하자 이미 사건은 벌어진 건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주변은 조용해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는 주변은 조용했고 다른 학생도 없었다. 나는 신발을 교체해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숨을 가다듬었다. 깜짝 놀라 옆을 바라보자 언제 있었는지 앤 선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진짜 없었는데? 앤 선배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이야기를 이어받아 앤 선배를 놀리기만 한 것이기에 그만두기로 했다. 가방 안에 있어요. 가방 안에 있던 운동화를 꺼내서 앤 선배에 보여주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계선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 그런데 앤 선배가 준 힌트가 없었다면 골라했을 거예요. 특히 발 사이즈 같은 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는 신발장에 신발 교체했다. 앤 선배는 손을 흔들고 복도에 사라졌다. 나도 교실로 돌아갈까? 여기 있어봤자 앤 선배 말처럼 수상한 사람이 될 뿐이다. 앤 선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던 도중 항상 옥상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옥상에 올라가자 소문대로 앤 선배는 가만히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사하는 걸 잊었어요. 앤 선배가 말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앤 선배 말대로다. 이랑이는 상대에 꽤 큰 미움을 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앤 선배는 시선을 돌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 대신 앤 선배는 손을 흔들었다. 말이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도희는 오늘 하루 바쁘게 돌아다닌 나 자신의 수상함을 느끼는 모양이다. 이해는 한다. 도희는 항상 나를 지켜봤고 나도 도희나 이랑이를 항상 지켜봤으니 평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정도 눈치는 채겠지. 그치만 머리를 지끈거리게 할 줄 몰랐다. 지금 상황을 적당히 넘어가기 한 거짓말은 뭐가? 하지만 도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도희가 의심을 하는 이유는 알 것 같다. 평소에 나는 의자에만 앉아있지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다. 몸이 불편해서 태생이 그렇다. 태어날 때부터 의자와 살아야 한다고 명봐. 물론 농담이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할 텐데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안 좀 답답하겠지. 일단 넘어가자 도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그 정도는 충분히 나도 알고 있다. 도희는 마음속을 숨길 생각 전혀 없는 모양이다.
이야기의 주제부터 바꾸지 않은 도희는 계속해서 일찍 온 것에 대해 체감할 것이다. 주제를 바꾼다면 역시 가십에 대해서 꺼낼 수가 없어. 차기 학생 말인데 차기 학생회장 말인데 1학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방송부원 얘기 들어보니 그 외에 료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고 그 외에 다른 학생회장분 있는 걸까? 도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단 말이지. 1학기에 무언가 할 사람은 료 외에 다른 사람 없다고 봐도 될 것 같다. 물론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결국 료 밀어주면 되는 상황이다. 소문? 확실히 말도 안 되는 소문이네. 애초에 우리가 알만한 이야기는 이미 학교 쪽에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학교는 평소 다를 바 없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하루다. 내가 설치해둔 장치들은 대체 언제... 이건 안 할게요. 요였구나. 주변은 어둡고 지금 당장 관측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흔적 정도였다. 당연하지, 내가 있잖아. 아니 그렇게 호언장담하면 안 된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야 한다. 순간한 거 아니거든? 그냥 수영마다 한 거야. 1학에 음료수 마신다고? 이상한 일이지? 분명 물을 무수하기에 수분 보충도 최대한 얼음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애초에 1학년 왜 물을 무수하게 된 거지? 아니야. 소란스럽다. 꿈의 연장선에 생각했지만 그 소리도 메시지 도착 소리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대답은 늦을 것 같다 했지만 메시지가 온 만큼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희가 이렇게 부를 때는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어제 일 때문에 학교에 늦게 가고 싶지 않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어야지. 다행인 점이라면 도희의 반응으로 봐선 특별한 일은 없는 모양이다.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자기 자리에서 몰두하고 있는 도희와 평소처럼 멍하니 있는 이랑이 보였다. 하게 부른 느낌도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했는데 정작 심심해서 부르기 맞는 모양이다. 이랑의 모습을 봐서 특별한 일은 없는 모양이다. 어제의 일은 깔끔하게 처리된 모양이다.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겠지만 이랑의 말을 볼게요. 이상한 일? 생각해보니 이랑의 실을 바꿨다 새 신발이 되었다는 거였지.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냥 신발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이 너무 짧았어. 나도 그런 적 있었지. 신발에 새 것이 된 것은 없으면 자고 일었는데 옷이 깨끗해져 있었어. 분명히 벗어둔 일화가 깨끗하게 됐더라고. 향기까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스타게 바깥 차려졌어. 1학년 더 들을 생각 없어 보인다. 확실히 이상한 일이긴 해. 1학년 반을 듣다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편이 나을까? 교실로 돌아갈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았다. 처음에 앤 선배일 걸 생각하자 뒤를 돌아보자 마이크를 들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라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부담감 배로 만들어줄게. 저번도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얻을 정보라고 해봐야 부두수를 목적에 섭취 목적? 나는 부두수를 목적에 한 표 던지고 싶은데 섭취 목적 한 표 던진 사람이 시작 뭐야 이게. 아무튼 말이야 그 소문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야?
앞으로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기 좋을 것 같다. 그런 거 이상하니다. 생선 내장 테러를 당한 시벌은 우리도 회수를 했었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잔해가 남아있었던 건 시간을 버린 당사자가 남은 내장 암묵해 버렸던 건데 대체 대비 없이 이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혹시나 의심한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다. 그럴 이유도 없긴 하다. 그 사건과 나를 연관지으려 전혀 연관 없는 게 없기도 하니까? 또를 지나가던 눈 이전에 들었던 수상한 웃소리에 나는 몸을 숙였다. 그 장소에 마침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무 이야기 들리지 않게 난 조용히 자리에 피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장소 옥상이다. 언제든 앤 선배에 있다.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들은 앤 선배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확실히 앤 선배 말대로 식초를 뿌리는 것을 저지하기보단 그 이후의 대처를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였다. 지금은 새우고 바꿔주는 게 최선이겠네요. 알겠어요. 목적은 뚜렷해졌다. 일단 차근차근 진행해보자. 이거 마법사들만 참. 보시.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잡화점을 도착했다. 기념된 물건 학교와 관련된 물건이다. 체육복은 최근에 들어온 지 포장이 깨끗하다. 깨끗한 물건을 가져다 두면 수상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체육복이 오염되는 것보다 낫겠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노곤한 듯 복도 간단히 기대어 쉬고 있다. 뭐야, 김지상? 10년간 연동점 없으니까 말고 가서 선배들은 우리 식사에 나눠줬지. 구매 유예기 좆될 뻔했다 야. 아, 홍보 행사는 뭐라 그러지? 꼭 리볼 달아주세요. 없다. 부모식 및 안전 교육. 희망과 교직원 참가 바랍니다. 홍보 행사 처음 들어본다. 누군가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또 한가운데 누가 봐도 실망스러운 이렇게 사람들이 학생이 어떻게 서 있을까? 정확한 정상을 알 수 없었지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지는 않았고 그저 누군가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싶은 것을 보였다. 너무 오래 바라보고 계실까?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쳤을 때 급한 고민 상담에 있는 나에게 다가왔다. 역시 이상하지? 뭐가?
다만 4개의 보여준 체육복은 다른 체육복과 다른 점 보이지 않는다. 체육복 깨끗해서 산지 얼마 안 된 것 정도야. 이상하다 하기엔 잘못됐다. 어떤 부자 있었는데? 아? 기묘하게 다르거든? 아마 새로 나온 책과 색이 다른가 봐. 아니면 색이 바르지 않은 것도 좀 있고. 플레이까지 했어. 설명하니까 이해해주지도 않고. 나의 잘못도 아니야. 뭔 소리야 이게. 색이 다른 모양 재고품을 구해 사야 되겠어. 잡화점에 샀어. 강화점 광장에 있는 잡화점 말한 거야? 잡화점을 부르지만 가게의 이름이 있었다. 뭐였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틀린 선택이었다. 가짜 체육복인 것 같아. 새로 산 게 더 티가 날 것 같다. 활동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조사를 해볼까? 대체로 M 사이즈긴 할 거야. 홍보 행사. 추모의 성격. 접속된다. 페이지에 표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 관리되어 있었다. 과연 모르겠는걸? 대단한 이유로 말을 건 거 아니다. 충고 행사 눌러볼까요? 맞아, 게시판성 그거 말하는 거야.
교실의 컴퓨터가 인터넷 대화하는 명목이 떠오르지 않는다. 적당히 둘러도 의미가 없을 것 확실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책북 구매하겠다는 뒤 나의 책북 그대로라면 이상한 일이 될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 구매하자. 그렇다면 새로 사면 되지 않을까? 사유도 적합하다. 여긴 통하겠지. 내가 같이 가줄게. 분명 이야기 들어주실 거야. 안 되면 이쪽도 골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런데 알아 나도. 당연하지. 알아. 당연히 그렇겠지. 학생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을 것 것이다. 이제 와서 설득 가능한 선생님을 찾아보기 더 쉬운 것 같아. 이러한 이유로 설명드릴게요. 경계한 것이 느껴진다. 설득 시장에 최대한 구슬려 보도록 하자. 왜 리벙함? 왜 리방했냐고? 중간에 끊을 필요 없었어. 리방. 아니 중간에 끊을 필요 있었다고. 원래 밥 먹으려고 했는데 저거 그 간단히 먹었어요.
특종이라는 카메라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생각을 별개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마치 특종을 찾아다니는 반응이다. 나잖아. 난 특종이 아니야. 아 이게 또 시작이네. 요시 스테릭 중에 시초가 있어? 빈병? 급시에 식초를 훔쳐온 걸까? 도둑이 있다는 거. 아무리 상관없다. 식초를 급시에 훔쳤던 건 집에서 가져왔건. 그저 어처구니 없이 허술하게 행동한 상대방이 질린 거다. 무시하는 거지, 멍청한 거지. 어느 쪽이가 상대하고 싶지 않다. 종료되는 있는 복도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실에 멍하게 있기엔 이상을 저건 심장이 둥거린다. 원인은 모르겠다. 앤 선배는 나를 바라본데 무미거저하게 말을 건넸다. 옥상을 따라오겠어. 잠깐만요. 따라 수상 완료. 아, 이거 딱 맞구나. 시작할게요, 다시. 기랑이는 가방을 뒤적이에 노란 리본을 꺼내 나한테 건네주었다. 어. 그때 운동장에 비명소리 들렸다. 갑자기 들린 비명이 소란 주변이 소란스러웠지만 창문을 통해 살펴보던 애들 다시 교실로 들어갔다. 별일 아니겠지. 비명까지 질렀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확실하지만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신경 쓰지 말고 이랑이의 체육복 사이즈를 알아낸 일에 집중하도록 하자. 역시 선생님이 부탁한 방법밖에 없겠지. 먹을래? 거절을 잘하는 줄 몰랐는걸. 이거 어제 전에 본 거죠? 운동장. 특징 같은 거 있어? 모자를 썼다거나 당근을 들고 다닌다거나. 네. 그치. 길에서 토끼를 본 적이 없게 눈에 띄긴 하겠지만 리본까지 맸다 더 눈에 띄겠지. 토끼가 울긴 울어요, 여러분들.
가자.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 통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다. 교실에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 마우스를 이용한 게임을 했다고 주장한 학생이니까 아니었다는 학생. 더불어 컴퓨터는 수업 과제 외에 또 다른 활용 방법이 있지만 자세히 듣지 못한 것. 이야기 들어보면 자세히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파고 들어봐보다. 원래 없어질 얘기구나. 없어질 얘기였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한숨을 쉬다 선생님을 고백할 것이 천천히 뜸을 들였다. 의외의 반응에 우리 둘은 가만히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 이랑이야 비슷한 사람이 또 있을 줄 몰라. 이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게임했다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니겠어. 항상 어떤 게임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임이었어요? 웹브라우저 게임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쵸? 그렇다긴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들어봐야겠어. 웹브라우저 게임이라는 거죠? 이야기 마우스를 사용했고 인터넷 창을 열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하지만 선생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임 웹브라우저 할 수 없는 게임이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설치를 해서 실행해야 할 수 있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게임 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게임을 설치했다면 설치한 흔적 있을 텐데 그 이야기 전혀 없어요.
게임을 했다고 주장한 의견만 있었던 다른 의견 들어준 사람조차 없었어요. 저도 게임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마저 없었고 그런데도 게임을 했다는 주장만 믿고 게시판에 공지로 올라왔으니 무력감 컸을 거예요. 지금에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선배는 나를 바라고 팔짱 끼고 있다. 나는 토끼 안 투자. 운동장에서 잃어버린 사람 찾았어. 애초에 체육복을 들고 해결되는 문제네. 어쩌지? 다 가져갈까 그냥? 뭐 그 중에 뭐 두 마리 알아서 걷지? 잠깐만. 아니 필요한 토끼가 간다.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라 그랬나? FFF00이라고 했잖아. 뭐지 그게? 잠깐만. FF. 아 노란색 맞네요.
간이사 불벌죄 말이야. 간단히 설명하면 죄질이 낮아서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범죄 같은 거 말하는 거야. 하지만 점유, 이탈물, 횡령죄 같은 건 많이 복잡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불법 영득, 의사, 유무로 중요에 따지는데 이런 피곤할 걸 생각할 바엔 분실물이 있다면 그 장소에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 이 경우 토끼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긴 하지만 법적으로 비슷해 처벌받을 거야. 외지인일까 추측할 뿐이야. 그거 늘려줘. 지금. 어쩔 수 없지. 직접 해결하자. 행사. 행사. 아씨, 4월 15일인가? 방금. 소리를 내지 못한다. 친칠라고 했나? 친칠라 근데 저거 아니잖아. 라이언 헤드, 라이언 헤드. 어? 아니야? 오케이. 문을 마쳤을 때 교실의 문이 열리며 N 선배가 들어왔다.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빨리 도착해요? 그런 식으로 도착하는 줄 몰랐다. 교육청에 발송된 형태가 아니까 상상만 했을 뿐이다. 세계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 별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N 선배 가만히 바라보다 컴퓨터에 전화를 걸었다.
연결됐던 인증키를 빼더니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피식 웃고선 인증키를 들고 교실에서 나갔다. 혹시나 앤선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걱정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앤선배란 그렇지 않겠지.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의 이름 불렀다. 체육복이 벌써 도착한 모양이다. 상황이 종료된 지 복도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실에 멍하니 있기엔 이상할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린다. 원인은 모르겠다. 복도에 마주친 앤서벤 나를 바라보듯 몸이 거조하게 말을 건넸다. 복도에서 말한 앤서벤은 짤막하게 말을 하곤 옥상을 먼저 향했다.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혼나러 가는 기분.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글쎄,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건 없다. 옥상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공기는 한층 더 고요해질 것 같다. 탁 트인 하늘과 동시에 보이는 도시 풍경과 다르게 운동장은 조그맣고 학생은 규칙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깐만요. 아니, 화면이 딱 정해진 거구나. 맞네, 맞네. 화면이 이게 딱 맞네. 앤 선배가 도와준 덕분이에요. 둘 다 문제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 소문인가요? 모약 학생 때부터. 그냥, 음, 모든 수업이 끝나고 교실엔 가방을 정리한 소리가 들려온다. 대부분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보이는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있다.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모습으로 창밖 응시하고 움직일 기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교통임은 벌써 교실 밖으로 나가서 이랑이도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인가에 몰두해 있는 듯. 여기서는 맨 뒤에 조용히 이랑이에 다가간다. 이랑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고 그녀는 무언가를 집중해 기억하고 있다. 헬멧이 말을 걸자 그녀는 잠깐 멈칫하니 이내 고개를 들어 나를 봐. 집에 안 가? 이것도 선생님이 부탁한 거야. 또 그 얘기네. 한마디 하고 싶은 이랑의 성격이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든 생각하든 결국 판단은 이랑이의 몫이다. 분명 제3자가 맞다면 그녀의 태도를 바꾸고 싶어 할 때지만 이랑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겠지. 이게 손해볼 일도 아니고 다만 좀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라면 그냥 두는 게 서로를 위해 낫다. 그렇다고 해도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난 조심스럽게 이랑이에게 말을 건넸다. 그래서 기록한 건 어떤 거야? 이랑이 잠시 망설이더니 공책을 내밀며 당번일지 보여주고 거기엔 예상보다 간단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적혔을 뿐 대부분은 환경미화와 관련된 단순한 기록. 그녀가 이렇게까지 집중해 적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이랑이 그마저 중요한 일인 듯했다. 작성 다 된 거 아니야? 추가할 거라도 있어? 이랑이 들고 있던 펜을 낚아챈 뒤
주변 확인하고 작성하고 당번 일지를 닫았다. 아니야, 완성이야. 더 이상 수정 못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지만 난 이랑의 팔을 잡고 이렇게 있었다. 왜 하자. 여기 있지 말고. 어쩌다 보니 이랑이와 함께 학교에 되었다. 교실에 계속 두고 오면 언제까지 당번 일지에 매달릴 것 같았어. 이랑이 묵묵히 걷고 있었다. 내가 말을 건네면 대답은 하겠지만 먼저 입을 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조용하다. 이야기를 시작할 이유조차 없었어. 더 어색한 걸지도 모르겠다. 주변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함을 가리고 있었다. 어색한 정적이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지금껏 이랑이와 이렇게 서먹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언제 이렇게 조용히 걸었어. 함께 걷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랑이와 나 사이엔 여전히 알 수 없는 거리가 있다. 대화를 시작하기 쉽지 않았다. 혹시나 내가 말을 먼저 꺼내면 이야기 도중 불편한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 과거의 일이 불쑥 튀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랑의 아픈 기억을 결국 내 행동이 너 비롯될 거라 사실. 그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또 한편으론 이런 상황이 돼서 스스로 정당화한 나 자신까지. 생각이 깊어질수록 자기 혐오가 커져갈 뿐이다. 무거운 생각이 잠겼을 때 조용히 걷던 이랑의 입을 열었다. 조용하는 공기와 이랑이의 목소리로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이랑이의 말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동안 그녀가 느꼈을 불안함과 고립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다. 응? 내가 왜 너를 싫어하겠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랑이의 말에 가슴에 단단히 막혔다. 내가 맞은 이 상황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기분. 왜 이랑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 그 이유를 알면서 모른 척하는 내가 비겁하다. 예전처럼 지내지 못한 이유도 지금 이렇게 어색해진 이유도 결국 나 때문이니까. 그냥 이 상황에 도망쳐버리고 싶다. 고개를 숙이며 한참 한숨을 섞였을 때 이랑의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완전 괜찮아. 억지로 웃어보긴 말했지만 나도 그 웃음이 어색하다는 걸 느꼈다. 이랑이에게도 그 모습이 어색하게 보였던 듯했다. 그럴 리 없어. 네가 착각한 거야.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내가 이랑이에게 착각해 만든 장본이라는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아니, 착각해 만든 거겠지, 내가. 나 자신도 바보 같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순간에도 앤 선배에게 물어봐서 적절한 대답을 찾길 바라고 있다. 분명 내뱉어놓고 후회하고 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이랑이에게 제대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난 그냥 바보였어. 이랑이 웃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은 침대에 눕기였다. 세수도 하지 않았는데 베개에 얼굴 파묻었다. 생각도 복잡하지만 정신적인 피로감이 이로 말할 수 없다. 모르겠어. 베개에서 얼굴을 전혀 떼지 않은 채 나는 길게 소리를 냈다. 폐에 있던 모든 공기를 빼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다 해도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한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사건 해결되면 답답한 게 사라질까? 내가 답답한 건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건 어렴풋이 깨닫고 있다. 낯선 숲속을 누군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옆에서 내 손을 잡는 그녀는 복부 맞춰 함께 천천히 걸어간다. 이곳이 어디인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신경 써 돌아보니 과거 일항에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언제 일항일까? 정확하지 않지만 오래된 기억 속 모습인 건 분명했다. 그냥 무작정하면 위험할지도 몰라.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주변은 어두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방향조차 모르는데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이 숲을 빠져나가면 좋겠어. 왜? 아니, 지금은 괜찮아. 밤이 되면 늑대가 나올 수도 있어. 그때는 고개를 숙여보니 나 역시 이랑에 마찬가지 어린 아이의 모습 변해 있었다. 늑대가 나타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였다. 이상합니다. 눈을 떴을 땐 익숙한 방에서 식은땀 흘리며 잠에서 깬 나의 모습이 있어 보인다. 숨을 가다듬었지만 왜 식은땀 흘리고 헐떡이고 있는진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늑대가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없어. 듣지는 못했겠지만 일단 대답은 해두었지만 대답은 해두었다.
토스트기에 빵을 넣고 버튼을 내리자 곧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방을 은은하게 채웠다. 쉬었다? 그래야 바삭하게 구워진 빵이 튀어나왔고 나는 그 위에 젠과 땅콩 버터를 발라 간단한 샌드위치 만들었다. 아침 식사라고 하지만 이런 건 먹어서 안 되지. 원래라면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어서 건강한 샌드위치 만들었겠지만 오늘은 그런 걸 먹고 싶지 않고 며칠간 있었던 일들 때문에 생각도 많아지고 그 여파 때문에 식욕이 적다. 적당히 자극 있는 음식이 아니면 목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로 향하고 있을 때 앤 선배가 복도에서 팔짱을 낀 채로 나를 가만히 놀아보자. 어제와 다른 심각한 분위기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 사람이 왠지 다 해결해 줄 것 같거니 지금 걱정해 준 건 그런 맥락이라 생각했어. hun명스러운 앤 선배를 보면 확실히 너무 의지한 것 같기도 하다. 어른스러운 선배란 이유만 너무 도움 바란 걸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앤 선배의 말로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류는 이랑이를 괴롭히기 위한 계획만 실행했을 뿐 자기 자신이 당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허술한 증거 처리까지 역공을 당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앤 선배는 생각에 빠진 나의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계획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뒤 선배는 손을 흔들며 그때 사라졌다. 계획이 이미 있을 줄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앞으로에 대한 계획 따위 세우지 않았다. 그저 지금 상황만 유지하면 류의 방해를 저지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해결되는지 생각을 못해서 막막했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 아닌가? 내가 해결할 수도 있어. 늑대가 먼저 물기 전에 죽일 수도 있다. 빈 교실에 악당의 웃음소리 흘러나왔다. 가장 먼저 도착한 장소는 옥상입니다. 언제나처럼 앤 선배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떤 일을 꾸미는지 들은 앤 선배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걸로 학생회장이 되는 걸 저지하겠다니 그야말로 심화 학생이나 생폭판 발상이야. 미리 니트를 숨겨놓을까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주변에 머리 좋은 사람은 도희 말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도희는 나와 시선이 마주치더니 교과서 보는 걸 멈췄다. 이랑이는 복도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평소 힘든 일이 있어 티를 내지 않은 이랑이에게 지금의 반응을 신경 쓴다. 가만히 있어도 됐잖아. 의자에 쉬는 애를 됐던데. 마치 로보에 대답하는 거야.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그 뒤에 답답함을 가중해. 어느 정도 예상했다. 세세한 것까지 알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땀에 푹 젖어 있고 싶어하지 않겠지. 이랑이면 더더욱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창고? 어디 있는데? 이따 들과 이상한 냄새가 관련 조금 물어보고 다녀볼까?
콜락 살더니 업체 훔친 사람 있을 리 없고. 특수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거든. 무슨 부분? 사용했을 때 특수한 효과가 있는 용어에 대해 알고 싶거든. 정보는 알고 있는 것 같아. 몰래 하는 거잖아. 아, 교회인 도서관?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오월 파악자.